안녕하세요. 권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영화는 2018년 개봉한 코미디 영화 I Feel Pretty입니다. 영화 줄거리 스포 그리고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주인공 르네는 살도 빼고 그럴 겸 해서 스피닝, 그 사이클 막 음악 들으면서 달리는 그런 운동 아시죠? 그거를 다니려고 들어갑니다. 카운터 앞에 정말 많은 회원들이 우글우글우글 있어요. 근데 르네는 이제 가서 저 처음 왔습니다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러면은 혹시 신발 있으세요? 라고 해요. 스피닝은 딱 발에 맞는 신발이 있나 봐요. 기구에 맞는 신발이. 그래서 신발 없다 빌려달라 하니까 직원이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230 몇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250이요? 아니 265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바꿔요. 거기서부터 르네는 자기 신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뚱뚱한 몸, 그리고 예쁘지 않은 얼굴,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이 도대체 뭐 사이즈 몇을 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265 주세요. 근데 발볼 넓은 걸로 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여기 265 발볼 2배 큰 거 있잖아요. 발볼 넓은 거 그거 신발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르는 민망해하면서 신발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탈의실로 갑니다. 가서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처음 오셨나 봐요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진짜 몸매도 완전 그냥 인형이야. 엄청 마르고 예쁘고. 그래서 르네는 네 처음 왔어요. 그쪽은 뭐 여기 계속 다니시는 회원이시냐 하니까 그 분을 미녀라고 할게요. 미녀가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미녀가 먼저 일어나서 그 운동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르네가 그 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약간 부럽다 이런 눈빛을 보냅니다. 운동을 하러 르네도 이제 사이클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사이클에 앉았는데 그 사이클이 보면은 의자라든지 그런 높낮이를 딱 고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높이를. 근데 르네의 사이클이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조절기가. 르네가 앉아서 발을 걸고 이게 좀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밑으로 푹푹 이렇게 되면서 르네가 엉덩방울을 찌면서 그 기구 사이로 르네의 엉덩이 부분 레이스가 딱 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아요 이러는데 르네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엉거주쭈 하면서 갑니다. 운동도 못한 채 첫날 학원을 나와서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레깅스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서 르네가 걸어가고 I feel pretty라는 문구가 화면에 딱 뜨면서 영화가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은 르네가 다니면서 외모에 대해서 생긴 에피소드를 계속 보여줘요. 옷가게에 갔는데 직원이 혹시 뭐 어떤 분 뭐 선물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르네는 제가 입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저희 오프라인은 스몰 사이즈밖에 없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든지 마트에 가서 줄을 서서 계산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아이를 보고 르네가 막 웃고 눈을 마주치는데 아이가 막 운다든지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면서 집에 돌아온 르네는 거울 앞에서 자기의 이렇게 몸을 봐요. 속옷만 입은 정말 맨몸 같은 몸을 이렇게 보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다음날 르네가 출근을 했어요. 르네는 릴리 르클레어라는 화장품 회사의 온라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부서가 차이나타운 지하에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르네와 시스템, 서버, 컴퓨터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메디슨 이렇게 딱 단 둘이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르네가 메디슨한테 우리 좀 이렇게 잡담을 하면서 대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처럼 직장 동료니까. 근데 메디슨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로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르네가 됐다 잡담은 됐어요 이러고 이야기를 끝마칩니다. 이제 르네와 르네 친구 2명이 있어요. 절친 미연이랑 예나라고 할게요. 미연이 예나. 르네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꾸미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 예나를 이렇게 화장을 시켜주면서 너무 예쁘다.
화장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고 있어요. 미연이가 우리 사진 찍어서 데이트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이제 프로필 같은 거를 보고 마음에 들면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트 어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사이트예요. 거기 우리 사진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르네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굉장한 친구잖아요. 미연이의 그런 의견을 완전 거절해요. 우리가 만약에 막 이게 투톡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가리고 사진을 올렸다고 쳐.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 실망하면 어떡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우리 모습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면 연락을 안 하면 어떡해? 그거 너무 비참하잖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외모가 잘난 사람들만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이트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비관적인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요. 근데 예나랑 미연이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원래 르네가 외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 네 의견 잘 들었어? 우리 사진이나 찍자 이러면서 셋이 사진을 신나게 찍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그 사진을 자기 프로필에 올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메디슨이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가 깜짝 놀라면서 아무리 우리 둘만 있지만 직장에서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메디슨 되게 급해. 아 이게 바지에 뭐 흘려서 그런 거고 음식물 흘려서 그런 거고 본사에 좀 갔다 와야겠다. 왜 그러냐면 11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전산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직접 본사에 갖다 줘야 된다. 근데 나는 다운되고 왜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니까 너가 갔다 와라 라고 메디슨이 르네한테 부탁을 해요. 갑자기 본사에 가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본사는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니까 막 삐까뻔쩍할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샤워 안 했다. 아 원래 샤워 맨날 안 하고 오는 거 알아요. 막 이러고 막 르네의 핑계를 다 받아쳐요. 르네가 계속 핑계거리를 대니까 메디슨이 자신감 있게 나는 금발머리다 따라해요. 나는 금발머리다. 나는 뭐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르네도 그렇게 따라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삐까뻔쩍한 본사로 가요. 본사는 진짜 뭐 뉴욕 이런 데 보면 엄청 막 고층 빌딩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띵 열리고 릴리 르클레어 본사에 입장을 합니다. 완전 밝아요. 르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반지 안은 엄청 어둡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본사는 엄청 밝고 정말 막 세련지고 멋진 여성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데스크에 딱 가가지고 저는 그 온라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르네라고 하는데 요거 전해주러 왔어요. 그 악마는 프라다르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거기도 데스크 직원 보면은 아이라인 같은 거, 아이섀도우 그런 것도 막 진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독특하고 대부분 그런 데스크 직원들은 모델이라든지 그런 여성들을 쓰나 봐요. 화장품이나 뭐 잡지나 의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경력으로 다른 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으려고. 그래서 릴리 르클레어 화장품 회사 데스크 직원도 모델 같아요. 릴리가 데스크 직원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는데 저 멀리 그 회사의 CEO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릴리가 CEO를 보고 와 내가 저 CEO님을 실제로 보다니 막 이런 눈빛으로 부러움의 그런 눈빛으로 선망의 눈빛으로 CEO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데스크 직원한테 아 저분이 여기 CEO시죠? 라고 하니까 직원은 뾰루통하게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네? 이래요. 도도하게. 르네가 그 데스크 직원한테 아 좋겠어요. 이런 데서 일해서 너무 부럽다. 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라고 하니까 직원은 나 지금 인턴 중인데 이거 끝나면은 바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듣고 르네는 지금 데스크 직원을 구하고 있다고 지원을 할까? 그 채용 조건을 봅니다. 근데 CEO가 그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품 회사가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급 브랜드인데 합리적 그런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CEO는 회사 창업주의 손녀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회의나 모든 중요한 것들에 자기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CEO가 무슨 말을 하면 할머니가 다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달까? 예를 들어 CEO가 우리가 이제 저가 브랜드를 런칭을 할 건데 라고 하면 할머니가 옆에서 저가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CEO를 좀 못마땅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아요. CEO는 할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직원들도 좀 약간 그런 CEO를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를 아직도 대표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다시 그 반지하 사무실로 돌아온 르네는 데스크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있어요. 패션과 뭐 그걸 사랑하는 사람? 헉, 나잖아. 스타일리시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분? 나잖아. 이러면서 지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자기의 지금 그 외적인 모습이 떠올라서 됐다. 뭐 어차피 지원해도 탈락일 텐데 라는 생각으로 주저합니다. 1일 끝난 릴리는 파머시라고 외국은 화장품을 약국에서도 팔거든요. 르네가 화장품에 관심이 워낙 많고 이러니까 거기 들려서 막 화장품 뭐 새로 나왔나 막 보고 있어요. 근데 화장품 코너에는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뒤에 미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녀한테 안녕. 운동하는 데서 우리 지난번에 만났잖아 하니까 미녀가 맞아 생각나. 어떤 남자가 오더니 미녀한테 여기 옆에 직원분 그러니까 르네를 가리키면서 르네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국 직원의 유니폼이랑 똑같은 색이어서 남자가 직원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기 옆에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쪽한테 물어봐서 좀 그런데 그 설거지 세제 퐁퐁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미녀가 그래서 당황해요. 남자가 제가 설거지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집에 쌓인 설거지가 있거나 뭐 이러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 요리도 너무 잘해요. 이러면서 막 작업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든다. 혹시 연락처? 막 그러니까 미녀가 죄송하지만 저 연락처 못 드려요. 라고 막 난처해 하니까 르네가 직원 인척하면서 그거 저기 10번에 있어요. 10번으로 가세요. 라고 남자를 보내버려요. 미녀가 고마워요 하니까 르네가 근데 이런 경험이 많죠? 라고 하니까 미녀가 네, 그쪽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라고 해요. 근데 르네는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정말 당신처럼 예쁜 사람의 삶이 너무 궁금하다. 예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 나는 정말 평생 꿈도 못 꿀 막 그런 상황이다. 너무너무 부럽다. 예뻐지고 싶다. 이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집으로 돌아온 르네는 밖에 막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영화 빅이라고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 그 아역 배우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뭘 눌러요. 근데 그 순간 밖에 우르르 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르네가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봤는데 막 번개가 막 치면서 비가 더 거세게 오고 있어. 그 순간 화면을 딱 봤는데 남자아이가 그 기계에서 카드를 딱 받아들였는데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뭔가 르네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뭔가 필이 오는데 해가지고 근처 공원에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 상단에 여신 같은 동상이 서 있는 거기에 막 소원을 말해요. 비를 맞으면서. 나는 정말 예뻐지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예쁜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고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 소원은 예뻐지는 거예요.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을 꽉 감아요. 잠시 후에 눈을 떠서 주머니에 있던 거울을 꺼내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울 속 자신을 봤는데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될 리가 없지. 다음날 르네는 이제 몸을 풀고 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강사님이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지방 태울 준비 됐습니까? 됐어요.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르네 앞에서 르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면으로 오늘 거울을 들여다보면 평소에 보이던 모습이 아니라 늘 원하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태어날 준비 됐나요? 마음을 바꿔요. 몸을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바꾸는 거야. 예뻐지는 거야 하면서 사이클을 열심히 막 돌려요. 근데 르네 사이클이 앞에 의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안 고쳐졌나 봐. 갑자기 의자가 푹 하면서 부서지면서 르네가 땅바닥에 머리를 쿵 하고 박는데 옆 사이클의 페달이 돌아가면서 르네 머리채가 감기면서 르네가 기절을 하게 됩니다. 탈의실에서 누워있던 르네는 서서히 눈을 떠요. 직원이 정신이 돌아오세요? 이러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르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앉아요. 앉아서
어지럽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이 물을 주면서 좀 괜찮으세요? 물 좀 마시세요 하니까 르네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회원이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계속 괜찮으신 거죠? 정말 괜찮으시죠? 막 하고 있는데 르네가 물을 마시다가 자기의 팔을 이렇게 봐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팔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자기의 배를 봐요. 내 배가 왜 이러지? 어머, 뭐야? 이러면서 직원한테 지금 제 몸 탄탄한 거 보이세요? 이러면서 막 자기의 몸을 막 훑어봐요. 막 근데 화면 속 르네는 그냥 르네예요. 르네한테 마법이 걸린 거예요. 르네 자신의 눈에만 자신의 모습이 전과 다른, 그러니까 자신이 꿈꿨던 몸매와 얼굴로 보이게. 직원의 눈에는 그냥 르네잖아요. 직원분이 머리가 다쳤나? 약간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기 저 이거 두건 저희 거 이거 뭐 이렇게 소정의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르네는 관심도 없고 막 자기 배를 보면서 이 복근을 보라고 어머 이 탄탄한 걸 보라고 거울 앞으로 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봐요. 완전 얼음이 됐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눈에는 완전 엄청난 미녀 같은 미인이 서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내 얼굴이냐고. 어머 이 V라인 좀 어머 너무 아름답다고 막 그랬는데 직원이 막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은 괜찮다고 알고 있고 저는 가볼게요 하고 갑니다. 너무 예뻐지고 너무 날씬해진 자기의 모습이 신이 나서 막 날뛰면서 가요. 원래 르네가 되게 후질근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칙칙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출근을 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모델 같은 이제 키가 크고 늘씬한 분이 이렇게 택시를 잡고 있어요. 근데 르네가 지나가면서 날씬해지고 예뻐졌으니까 막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모델한테 원피스 예쁘시네요. 그 모델이 이거 타겟에서 샀어요. 근데 타겟이 우리나라의 홈플러스? 약간 요런 마트잖아요. 그러니까 르네가 하긴 우리 같은 사람은 뭘 입어도 예쁘죠. 막 하고 가요. 모델이 르네를 약간 이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는데 앞에 어떤 남성분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남성분이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좀 손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르네가 문과 손 사이로 지나가면서 어머 감사해요 이러면서 자기한테 문 열어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나이가 이뻐서 막 다 사람들이 엄청 날 배려하고 친절하게 구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진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곤 어디 가냐면 릴리 르클레어 본사로 가요.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간 거예요. 나는 이제 예뻐졌잖아요. 그리고 데스크 직원이 모델 같은 스타일이 많단 말이야. 나도 이제 모델이니까 모델같이 늘씬하고 이쁘고 이러니까 못할 게 뭐야. 안내데스크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 직원이 르네를 좀 약간 믿기지 못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굉장히 당당하고 막 자신감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데스크 직원이 돼야지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력서를 딱 내고 친구들을 만나러 바에 가요. 먼저 와 있는 예나랑 미연이 앞에 르네가 나타나요. 이 르네가 얘들아 나야 나 르네 너희 친구 르네 막 이래요. 뭐 자기가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줄 알고 근데 친구들이 르네 이렇게 안녕 왔어 이렇게 하는데 막 르네가 원피스 입은 한껏 꾸민 모습으로 360도 샤 차라라 돌면서 나 못 알아봤지 막 이러면서 너희들의 그 친구 르네 맞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러면서 친구들이 못 알아볼 줄 알고 자기들만의 추억을 막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은 약간 왜 저러지? 그냥 원래 르네는 재밌는 친구니까 그냥 재밌다. 르네 오늘도 재밌네?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다음날 세탁소에 간 르네가 이제 그 세탁소 시스템이 번호표를 뽑으면은 주인 아저씨가 부르면은 뭐 옷을 찾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이제 가서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길래 르네가 여기는 저 번호표를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저쩌고 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감사합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르네가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해요. 근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번호를 맘대로 부르세요. 빈것처럼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남자가 막 웃으면서 듣다가 그럼 그쪽 번호는 뭐예요? 라고 물어요. 르네가 지금 이거 제가 세탁 요거 번호 순서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제 핸드폰 번호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죠? 라고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니라고 아니요 이랬는데 르네가 세탁소에서 이상형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 거시나 봐요. 되게 좋아요. 서로 연락처 주고받죠? 하면서
정말 반강제적으로 남자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입력을 하고 서로 번호를 주고받아요. 이제 이 남성분은 너드남이라고 하겠습니다. 르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음성사정음으로 릴리 르클레어 데스크 직원 1차 서류에 합격하셨다. 인터뷰 보러 오셔라 라는 연락을 듣고 신이 나요. 다음날 바로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 CEO랑 직원분이 르네 인터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데스크 직원이 보통 이제 모델 지망생이나 약간 이런 쪽 모델 스타일 그런 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 봐요. 근데 르네는 완전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은 좀 르네를 못마땅해 해요. 근데 르네는 정말 자신감 있게 사실 뭐 제가 여기에서 일 안 해도 지금 모델 쪽으로 가서 일을 해도 되고 라고 하니까 CEO분은 얘 정말 특이한 애다.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애다. 라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르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나 저는 화장품을 정말 사랑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온라인 부서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회사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회사의 얼굴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데스크 직원으로 꼭 채용이 돼야만 합니다. 라는 자신감 있는 말을 계속 내뱉어요. 근데 다른 직원분이 근데 저희 회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CEO가 이렇게 말리면서 르네를 합격을 시킵니다. 이제 본사에 출근을 하게 된 르네는 그 같이 일했던 메디슨을 찾아가요. 메디슨이 화장실 안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 칸에 있어. 화장실 문을 가운데 두고 서로 얼굴은 못 보고 목소리로만 얘기를 해요. 르네가 메디슨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네. 이러니까 저 사실 이제 뭐 본사로 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라고 하니까 메디슨이 제발 가달라고.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근데 르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즐거웠고 뭐 때가 되면 봐요. 기회 되면 봐요. 뭐 잘 있어요. 하고 가요. 이제 다음날 르네는 핑크 색깔 막 셋업을 입고 화려하게 입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릴리 르클레어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안내 데스크 첫날인데 몇십 년 한 것 같은 베테랑 느낌으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은 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하는데 르네는 미니 냉장고를 설치해놓고 오시는 손님한테 물이랑 빨대랑 냅킨 이렇게 챙기면서 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해요. 저 멀리 모델남이 걸어와요. 그 모델남은 CEO의 동생인데 되게 유명한 모델이고 르네가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잡지도 오려서 붙여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모델남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근데 모델남이 저 멀리서 르네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제 이름을 찾아주세요. 저는 르네예요. 이랬는데 그걸 보고 르네 앞으로 가서 르네 씨 이러면서 대화를 걸어요. 르네는 깜짝 놀라서 혹시 그분 아니시냐 하니까 맞다. 누나를 보러 왔다. 르네는 그 모델남을 마주치면은 주려고 준비된 모델남이 즐겨 마시는 음료를 주면서 요거 즐겨 마시는 파파라치 본 기억이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 항상 구비해뒀다 라고 하니까 모델남이 르네를 좀 눈여겨봅니다. CEO랑 다른 직원들이 한창 가격을 낮추고 실용적인 그런 라인을 런칭하기 위해서 제품 회의를 한창 하고 있어요. 근데 르네가 물컵을 들고 회의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물을 주다가 부딪혀서 볼터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줄게요 하고 볼터치 여기 있고요. 그리고 브러쉬가 없네요. 라고 하니까 CEO가 우리 화장품은 본품만 제공이 되지 브러쉬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 르네가 뭔가 좀 약간 못마땅한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근데 CEO가 르네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솔직히 비싼 화장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비싸고 좋은 그 브러쉬를 따로 갖고 있겠지만 나 같은 이제 평범한 그런 여성들은 보통 화장을 뭐 백밀러 보면서 하거나 출근하면서 하는데 블러셔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브러쉬가 없으면 손으로 발라야 된다. 그러면은 막 이쁘지 않게 막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러쉬를 내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의견을 어필을 해요. 근데 그걸 듣고 CEO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었다. 르네를 더 눈여겨봐요. 퇴근을 한 르네는 너드남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같이 이런 미녀한테 먼저 전화 걸기 어려워서 전화 안 한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회를 줄게요. 당신이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줄 기회를 줄게요. 라고 하니까 너드남이 근데 누구시라고요? 바로 다음날 데이트를 잡았나 봐요. 해변가 근처에 놀이공원이며 뭐 이렇게 놀거리며 이런 데가 있는 장소로 둘이 데이트를 나가서 서로 이름이랑 하는 일, 뭐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어 다니면서 나눠요. 그러다가 어떤 펍에 비키니 컨테스트를 연다는 천막이 있는 거예요. 르네가 헉! 비키니 컨테스트? 우리 당장 들어가요. 해서 남자를 끌고 들어가요. 근데 너드남은 근데 우리 첫 데이트인데 제가 다른 여자 비키니 입고 이런 거를 보면은 르네 씨가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르네가 반팔이랑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팔을 막 걷어 올려서 나시로 만들고 배 쪽도 막 걷어 올려서 막 탱크탑으로 만들고 바지도 막 걷어 올려서 거의 막 팬티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르네가 저 여기 나가야 되는데 비키니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려고요. 어때요? 막 해서 남자가 굉장히 당황해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막 말리는데 르네는 자기 눈에는 모델 뺨치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이야. 이 정도면 되겠죠? 해가지고 컨테스트 참가를 합니다. 앞에 나오는 언니들이 아주 쭉방 엄청 예쁜 언니들이 나와요. 막 사람들이 우 막 이렇게 나와요. MC분이 마지막 분인 것 같네요. 르네 하니까 르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당하게 나오는데 그 전까지도 사람들이 우우 이러다가 르네가 나오니까 정적 조용해지는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무대를 돌고 르네가 MC 마이크를 뺏어서 내 소개를 해요. 제 이름은 르네예요. 이러면서 처음엔 사람들이 뭐지? 저 여자 왜 나왔지? 이러다가 르네가 굉장히 재치있게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되게 말을 재밌게 하네. 하다가 르네가 뮤직 큐 하니까 어떤 음악이 나오면서 막 춤을 춰요. 트월킹도 하고 막 섹시 댄스를 추고 근데 그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막 사람들도 환호를 해요. 우우 재밌으니까 르네가 갑자기 뒤에 있던 맥주 짠 같은 거를 막 양손에 들고 와서 막 물을 몸에 막 들이부어요. 그러면서 막 섹시 댄스를 추고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뜨겁게 됩니다. MC가 비키니 콘테스트 1등 하는데 르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르네가 막 이렇게 다 젖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는 사이 MC가 그 너드남한테 가서 저 여성분 네 여자친구지?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 아니다. 그냥 친구다. 정말 멋진 사람을 친구로 뒀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해요. 자신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르네가 와서 너드남이 르네한테 정말 멋졌다고 잘 봤다고 정말 최고라고 르네는 만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드남과 펍에서 막 술을 마시면서 즐깁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있는 르네한테 CEO가 와서 지난번에 내준 의견 너무 좋았다고 새로운 브랜드 런칭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에 매장에 직원을 두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네 의견이 필요해. 오늘 할머니가 오시거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르네가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이래서 CEO가 눈치를 채고 왜 별로야 내 의견? 하니까 마트나 뭐 그런데 화장품 코너를 여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이유가 그런 직원이 없어서다. 그런 직원이 있으면 왠지 들어가기 꺼려져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도 외모를 보고 뽑잖아요. 근데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피부도 훨씬 좋은 사람이 제품 옆에 있으면 왠지 제품을 사기 꺼려지고 내가 가서 비교되니까 물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라고 르네는 자기 의견을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CEO가 난 정말 멍청해. 난 정말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하고 자책을 하는데 르네가 아니 그러시지 말라고. CEO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CEO님이 내 목소리가 이렇게 하이톤인데 나는 이 목소리 때문에 어딜 가나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못 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극중의 배역 요 CEO님의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긴 해요. 제가 흉내는 그러니까 뭐 안녕 막 약간 이런 얘들아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르네가 아니라고 그것도 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CEO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르네가.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너도 와. 남자친구 있으면 데리고 와. 여자친구 있어도 데리고 와. 난 너의 성 정체성을 뭐 인정해 이러면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르네를 초대해줘요. 퇴근 후 르네가 너드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줌바 댄스 학원 건물에서 너드남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르네는 못 봤어요, 그거를. 못 봤고 그냥 너드남이 르네 하고 나왔는데 여기 줌바 댄스 학원이 있네요. 뭔가 그쪽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둘이 줌바 댄스 다니냐 막 너드남은 뭐 그냥 들린 거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공원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드남은 르네의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다.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너무 궁금하다. 너무 멋있다. 라고 하고 르네는 뭐 언제나 뭐 당당하고 뭐 자신 있게 뭐 그렇게 뭐 대하면 되죠. 자기 지금 모습에 굉장히 만족하고 취해 있잖아요. 그런 자기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너드남이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입맞춤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뜨밤을 보내게 됩니다. 뜨밤을 보내고 르네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너드남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진짜로 믿기 시작했거든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이라고 말해요. 다음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너드남을 데리고 르네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데 주방 뒤에 있는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할머니, CEO, 그리고 모델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방에서 뭐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거 이렇게 꺼내세요. 통에 담긴 거를. 근데 르네가 그걸 보고 저도 그거 완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 서로의 라포를 형성을 해요. 근데 그 사이 모델남과 너드남이 막 서로 르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기싸움? 그런 걸 하고 있고 르네는 할머니랑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막 사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새로운 브랜드 런칭하러 보스턴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르네가 직장 동료랑도 많이 친해졌거든요. 직장 동료들한테 차이나타운 딤섬 식당에 들어가서 입구에 있는 안내원한테 비밀 식당이 왔다라고 하면 뒤편에 있는 핫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예나랑 미연이를 끌고 셋이서 가요. 입구에 어떤 남성분이 계세요. 비밀 식당 여자 3명이요 라고 하니까 남성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저희는 그런 거 없다고 이제 앉아서 dimsum이랑 뭐 이것저것 먹고 있어요. 르네는 분명히 직장 동료가 여기 비밀 식당이 있고 굉장히 핫한 여성들이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 라고 하는 순간 저 멀리 직장 동료가 지나가는 거예요. 르네가 직장 동료를 막 부르면서 가요. 가서 막 무슨 얘기를 해. 르네가 다시 친구들한테 와서 야 여기 진짜 비밀식당 있는 거 맞아. 근데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은 내가 저기 갈 수 있다는 건데 안 좋은 소식은 나만 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저기 가서 어떤지 너희들한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그 직장 동료를 따라가요. 그 미연이와 예나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데이트 거기에 사진을 올렸잖아요. 남자 3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3대 3이어야지 이제 맞으니까 르네가 남자친구가 있어도 초대를 했어요. 이제 자긴 남자친구가 있고 그리고 되게 핫거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 친구들을 밀어주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을 약간 깔보는 하대하는 말투를 해요. 친구의 학창시절에 있었던 되게 민망한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든지 옷차림에 대해서 본인은 되게 털털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흉을 보는 것 같다라든지 미연이랑 예나가 굉장히 난처해하고 불쾌해합니다. 르네는 드디어 런칭 행사를 위해서 보스턴으로 향해요. 근데 릴리 리클레어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모델남이 따라가는 거예요. 르네는 전혀 몰랐어요. 모델남이 내가 와서 줬나요? 플러팅을 하는데 르네가 네 예상치 못했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도착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방에 르네가 배정을 받았고 한창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쁜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모델남이에요. 모델남이 들어가도 되냐? 들어오세요.
룸서비스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 누나가 내 방 룸서비스는 막아놔서 여기로 시켰어요 이러면서 능청을 막 떨어요. 근데 르네는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지만 이 모델남이 외적으로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좀 설레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델남이 막 르네 보면서 머리를 양쪽으로 땄거든요. 돼지꼬리 머리라고 하나 봐요. 돼지꼬리 머리가 너무 귀엽네요 이러면서 플로팅을 막 날려요. 그 잘생긴 얼굴로. 그러니까 르네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으면서 르네가 준비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르네가 그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반하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라고 해요. 르네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우리 할머니, 우리 누나 모두 반하게 했잖아요. 당신의 매력은 엄청나요. 라고 르네를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르네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모델남이 저까지도 반하게 했다 이러면서 르네한테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르네 남친 너드남한테 메시지가 와요. 르네가 메시지를 보고 정신을 딱 차려서 이러면 안 되지. 난 남자친구가 있지 하면서 저 지금 화장실 가봐야 될 것 같다. 너무 급하다. 배가 너무 아프다. 설사병 걸렸다 이러면서 모델남을 급히 방 밖으로 밀어대요. 르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지금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남자친구도 있고 이렇게 혹하면 안 된다.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해요. 근데 그 샤워 부스가 사방이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유리가 진짜 깨끗해요. 고급 호텔인 만큼 청소를 열심히 했나 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러고 정신을 딱 차리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유리에 머리가 쾅 하고 부딪히면서 르네가 뒤로 꼬꾸라져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어둑어둑해졌어요. 르네는 살며시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머리야, 머리 아파. 근데 시계를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시간이 다 가까운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헐레벌떡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호텔 로비로 막 달려가는데 로비에 메디슨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메디슨이 르네! 하고 알아봐요. 르네가 메디슨을 마지막 본 게 화장실에서 문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르네는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을 한 이후인데 메디슨이 자기를 보자마자 르네라고 알아보니까 나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리고 여기 왜 있냐. 당신이 르네니까 알아보죠. 그리고 나는 여기 뭐 시스템 뭐 때문에 뭐 출장 온 거예요. 불러서 라고 말해요. 르네 머리에 이마에 피가 막 흐르고 있거든요. 메디슨이 저거 이마에 피 괜찮냐 하니까 르네가 이렇게 눈을 감고 아닐 거야. 제발 나 바뀐 거 아닐 거야. 하나님 제발 이러면서 기둥에 붙어있는 거울을 딱 보는데 다시 자기 눈에 원래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로 다시 돌아왔잖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프레젠테이션에 담긴 아이패드를 메디슨한테 주고 이거를 CEO님한테 전해주라 하고 자기는 먼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한 르네는 막 널브러져서 먹기만 하고 굉장히 나태해져 있어요.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CEO한테 뭐 음성사서도 와요. 너 덕분에 발표를 너무 잘했어.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줘서 고마워. 언제 회사 나올 거야? 막 이런 것도 오고. 그리고 마침 영상통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누른 거예요. 너드남이야. 근데 영상통화니까 화면이 비치잖아요. 그 순간 르네가 책상 밑으로 이렇게 숙였어요. 너드남이 잘 있냐고 돌아왔냐고 보고 싶다고 하니까 르네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다. 다음에 만나자 라고 하고 통화를 끊습니다. 르네는 예나랑 미연이를 찾아가요. 얘들아 나 다시 돌아왔어. 나 다시 너희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이러니까 그 집에 마침 이제 데이트 거기서 만난 남자분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었나 봐요. 그 친구들이 그러긴 힘들 것 같아. 너는 너무 변했다. 예전에 너의 그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좋아한 건 뭐 네 외모 뭐 그런 것 때문이 절대 아니고 너는 너무 재밌어. 재밌고 너무 재밌고 재밌다밖에
할 말이 없어. 재밌고 너무 좋은 친구였어. 근데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했다. 이러면서 그 친구들은 문을 닫아요. 이제 너드남이랑 저녁 약속을 잡았나 봐요. 그 전에 오늘 8시까지 꼭 만나요 라고 너드남이 메시지를 남겨서 르네는 멀리서라도 보려고 갑니다. 너드남이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그 테이블을 등지고 어떤 바에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너드남을 이렇게 힐끗힐끗 보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너드남은 르네를 알아봤어. 당연히 자기 여자친구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알아봤죠. 그래서 르네를 보고 이렇게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데 르네는 뭐지? 이러면서 다시 얼굴을 숨겨요. 돌려서. 근데 너드남이 이렇게 와서 저기 하니까 르네가 모른 체를 하는 거예요. 막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너드남은 상황극을 하자는갑다, 놀자는갑다 이렇게 누구 기다리시나봐요 이러면서 맞받아쳐요. 너드남한테 르네가 뭐 여자친구 기다리시나봐요 하니까 너드남이 네 여자친구 있죠. 뭐 그 여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과분하고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르네가 그걸 듣고 아 역시 지금 내 모습을 못 알아보는가 보다. 당연히 변했으니까 못 알아보지. 아 지금 내 모습은 예쁘지 않잖아 이러면서 그냥 훅 나가버려요. 너드남이 전화를 했어요. 막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근데 르네가 먼저 미안해요. 나 못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라고 이별을 고합니다. 이제 르네는 또 다시 바뀌어야 되잖아요. 초미녀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처럼 스피닝 센터에 가서 제가 그때 앉았던 그 자리를 꼭 주세요. 마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요. 또 그 똑같은 그때 그 강사님이에요. 그 강사님이 뭐 여러분 바뀔 준비 됐나요? 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뭐 이러면서 사이클을 타는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이클 열심히 탄,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 되죠. 실망을 해서 탈의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파우더룸에서 막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울어? 그래서 가니까 미녀가 막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미녀 너 왜 울고 있어? 이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너무 슬프다고 찬 사람도 슬플 수 있지 이러니까 내가 차였어 이러는 거예요. 르네가 깜짝 놀랐어요. 너처럼 예쁜 사람도 차요? 정말 말도 안 돼. 너 몸을 봐. 너는 나랑 갈비뼈 수가 똑같아? 장기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몸매도 좋고 엄청 예쁜데 네가 차였다고? 정말 진짜 정말 근데 미안하지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막 이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미녀가 살짝 웃으면서 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좀 시원하다. 아 근데 나 지금 모델 인터뷰가 있어서 릴리 르클레어에 가봐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르네가 릴리 르클레어? 뭐 새로운 그 제품 런칭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 하고 미녀는 갑니다. 근데 르네가 몰래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빈 상자를 끌고 르클레어 회사로 본사로 가요. 가서 데스크 직원한테 지금 혹시 새로운 제품 모델 뽑고 계시냐? 그러니까 직원이 그렇다. 그 물건은 여기 두고 하시면 돼요. 막 이래요. 그냥 직원인 줄 알고. 근데 르네가 아니 뭐 이거 빈 상자니까 택배 아니고요. 이러면서 친근한 그런 제품은 저처럼 친근한 모델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러니까 데스크 직원이 좀 어이없어 해요. 르네는 그때 무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메디슨이 그 컴퓨터 박사잖아요. 전산 박사. 메디슨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 런칭 행사장에 뒷문을 통해서 몰래 컴퓨터 장비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요. 런칭 행사가 시작이 됐고 CEO는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CEO는 발표에 재능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뭔가 지루해. CEO도 자신감이 막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이 릴리 르클레어를 창업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을 더더더더 하는데 갑자기 무대가 셧다운이 돼요. 메디슨이 그렇게 한 거예요. CEO가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후다닥 뒷무대로 가는데 갑자기 불이 팍 켜지더니 르네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자기소개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르네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친근한 모습으로 이런 친근한 제품을 판매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데스크에서 일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빅토리아 시크릿처럼 엄청난 미녀였을 때 사진과 그 전에 온라인 부서에서 일했을 때 원래 자기 자신의 사진을 화면에 이렇게 띄워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지? 약간 이런 눈빛이에요. 르네가 뒤를 돌아보고
사진을 보는데 똑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가 엄청난 미녀라고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그냥 평범하고 이쁘지 않고 뚱뚱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어쨌든 르네는 르네. 둘 다 자기였다는 걸 깨닫고 스피치를 하기 시작해요. 어릴 때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죠. 그러다가 커가면서 누군가가 규칙을 정해주고 뭐 그 울타리에서 자라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이나 이런 거를 잃고 외모만 따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마르거나 예쁘다고 하지 않았을 때 난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나니까요. 나는 나로 사는 게 자랑스럽고 우리 모두 진짜 여성이다. 겉모습이 어쨌든 정말 멋진 존재고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 새로운 라인을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릴리는 후다닥 너드남 집으로 찾아가요.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 앞에서 너드남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에서 내가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길래 다른 사람을 얘기한 줄 알았다. 근데 그 사람은 나였다.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당신이 날 그렇게 봐줄 줄 몰랐다. 근데 그걸 말하는 중에 코에 약간 코딱지 이런 게 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코미디 영화를 놓지 않는 코를 이렇게 계속 만져요. 근데 너드남 현관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너드남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집 안에서 막 웃으면서. 바에서 그 행동은 용서해줘요. 그래서 코를 계속 봐요. 막 코를 계속 파. 근데 너드남이 나와서 당신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항상 당신을 지켜봤다. 그래서 그거 코 내가 파줄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둘이 사랑을 확인을 하고 키스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르네가 또 스피닝 클럽에 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 마법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가꾸려고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진 표정을 지은 르네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리뷰한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 영화가 그저 킬링 타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미디 영화니까. 근데 이 영화를 저는 보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외모에 대해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리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외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지금도 있지만 굉장히 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르네가 자기가 그냥 이쁘지 않고 뚱뚱하고 막 그렇다고 느꼈을 때 애티튜드랑 스스로 이쁘다, 나는 진짜 초미녀다 라고 느꼈을 때 애티튜드가 진짜 달라요. 그래서 보는 저도 와, 저렇게 행동이랑 말이랑 모든 것들이 자신감 있게 하니까 정말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르네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뭐 외모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외모에서 내적인 거, 자신감, 자존감, 능력, 뭐 유머, 재치라든지 이런 능력을 키우고 당당하게 살면 그게 또 다른 매력이 돼서 더 나은, 더 좋은 나로 보이지 않을까. 나 스스로 나에게 만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킬링타임용으로도 보기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빼먹은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웃긴 게. 이게 코미디 영화고, 그리고 요 주연 배우 르네로 나온 분이 이게 애드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사가 진짜 웃긴 게 많거든요. 코미디 영화 좋아하시고 외모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보시면 정말 정말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I Feel Pretty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